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0이 새 고순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정말 부지런하게 사신 분입니다. 젊을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논밭을 누비셨고, 자식들 대학까지 다 보낸 정말 억척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약수터도 거뜬히 다니셨는데, 이제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친구 집 2층을 올라가는 게 무서워서 약속을 다 취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리가 마치 물에 젖은 종이처럼 힘없이 휘청거린다고 하시는데 그 표정에서 느껴지는 막막함이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나이 들면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대한의학회가 2023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10명 중 3명은 이미 근감소증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70세가 넘어가면 5명 중 1명이 근육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고 어르신을 딱 2개월 만에 되살린 기적 같은 3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비싼 약도 아닙니다. 특별한 운동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밥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30년간 노인 건강을 전문으로 연구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다리에 무소해 같은 힘이 돌아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됩니다. 어디든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3파트로 나뉩니다. 첫째로, 왜 우리 어르신들의 근육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빠져나가는지 그 진짜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진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로, 3가지 보물 식품의 과학적 원리와 실천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잠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혹시 50대나 60대 자녀분들이시라면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다리 힘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큰 실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부모님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왜 빠질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다. 젊을 때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육이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근육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1200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근육이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단백질 흡수율 저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르신들은 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적게 몸에 흡수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젊은 사람들은 단백질을 먹으면 80% 정도를 몸에 흡수시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45%밖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계란을 드시고 고기를 드셔도 그중 절반 이상은 그냥 몸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위장 기능이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소화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소화효소는 단백질을 잘게 부셔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효소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그냥 통째로 내려가 버립니다. 둘째,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집니다. 인슐린이라고 하면 혈당 조절 호르몬으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슐린은 근육을 만드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이 영양분을 근육 세포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문지기 역할을 하거든요. 이 기능이 떨어지면 단백질이 근육까지 배달되지 않습니다. 셋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근육을 만들어주는 성장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은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줄어듭니다. 40세 이후에는 매년 1%씩 감소해서 70세가 되면 30대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 호르몬들이 없으면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전환되는 효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보물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육이 빠지는 것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 많은 분들이 아직 실감을 못 하십니다. 다리가 조금 힘없어지는 게 그리 심각한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망 원인 3위가 낙상 후 합병증입니다. 넘어지면 그냥 일어나면 되지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낙상을 당하시면 1년 안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10명 중 3명이나 됩니다. 근육이 없으면 균형을 못 잡아서 넘어지고,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면 누워 계시게 되고, 누워 계시면 폐렴이나 욕창 같은 합병증이 생기는 무서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더 있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서 당뇨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장 기능도 떨어집니다.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무려 3배나 높습니다. 근육과 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고요?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뇌로 가서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없으면 이 물질도 줄어들고 뇌도 함께 약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 어르신께서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이 이야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분은 잠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목소리를 낮추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습니다. 제 발로 화장실을 다닐 수 있는 것,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이분께 반드시 방법을 찾아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방법을 여러분 모두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자가진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바로 따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지금 당장 양손의 엄지와 검지를 맞대어서 작은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로 내 종아리에서 가장 굵은 부분을 한번 감싸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나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손가락 동그라미 안에 종아리가 쏙 들어오고도 남는 분들. 이건 심각한 근감소증 위험 신호입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이 경우 정상 종아리 둘레를 가진 분들에 비해 낙상 위험이 2.8배 높습니다. 손가락 동그라미가 딱 종아리 굵기에 맞는 분들, 경계선입니다. 지금 당장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종아리가 손가락 동그라미보다 굵어서 감싸지지 않는 분들, 근육량이 아직 충분합니다. 하지만 유지하기 위해 관리는 계속 필요합니다. 고 어르신도 이 테스트를 해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종아리가 손가락 동그라미에 쏙 들어오고도 양쪽에 공간이 남더라는 겁니다. 본인 종아리가 이렇게 가늘어진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테스트입니다. 등바디를 잡지 말고 팔짱을 낀 채로 의자에서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다시 앉으세요. 이것을 30초 동안 몇 번이나 반복할 수 있는지 세어보세요. 60대라면 최소한 12번은 해야 정상입니다. 10번 미만이라면 근육 부족 상태입니다. 7번 미만이라면 지금 당장 병원에서 근육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해보셨나요? 혹시 허벅지가 후들거리거나 중간에 멈추고 싶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걸음 속도 테스트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 초록불이 깜빡거리기 전에 여유롭게 건너시나요? 아니면 항상 뒤에서 빵빵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허겁지겁 뛰어야 하나요?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정상 보행 속도는 1초에 1m입니다. 4차선 횡단보도가 약 16m라면 16초 안에 건너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느리다면 근육이 이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부족해진 상태입니다.
고 어르신은 세 가지 테스트에서 모두 위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때 어르신의 표정이 제 머릿속에서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세 가지 보물만 제대로 드시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다만 한 가지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열심히 단백질을 드셨는데도 근육이 안 생겼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오늘 알려드리는 세 가지 보물이 왜 효과적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근육을 키우려고 계란을 열심히 드십니다. 닭가슴살도 드시고 두부도 드십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효과가 없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멋진 집을 짓고 싶어서 좋은 건축 자재인 벽돌을 잔뜩 쌓아두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집을 지으려면 벽돌만 있으면 됩니까? 네, 아닙니다. 벽돌을 나를 일꾼이 있어야 하고, 도면을 읽을 현장 감독이 있어야 하고, 시멘트도 있어야 합니다. 벽돌만 있고 나머지가 없으면 집은 영원히 완성되지 않습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이 벽돌이라면 아연은 일꾼이고, 비타민 D는 현장 감독이고, 오메가3는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벽돌인 단백질만 드시고, 나머지는 신경을 못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보물은 단순히 단백질만 풍부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보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바로 건새우입니다. 여러분 건새우 좋아하시죠? 볶음 반찬으로도 드시고 국에 넣어 국물 낼 때도 쓰시는 그 건새우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건새우가 얼마나 대단한 근육보약인지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건새우 이야기를 들은 고 어르신의 첫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어이 선생님, 건새우 같은 거야 우리 집에 항상 있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집에 항상 있는 흔한 식품인데 아무도 그 효능을 제대로 몰랐던 겁니다. 건새우 한 줌이 얼마나 될까요? 한 손으로 한 번 쥐는 양, 약 20g입니다. 이 건새우 한 줌에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놀랍게도 약 12g입니다. 계란 2개를 먹는 것과 맞먹는 양입니다. 그런데 건새우가 계란보다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연 함량 때문입니다. 건새우 100g에는 아연이 약 5mg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아연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변환시켜주는 효소들을 활성화하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아까 제가 벽돌과 일꾼 비유를 말씀드렸죠? 네, 아연이 바로 그 일꾼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 영양학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어르신 24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아연 보충을 해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눠서 3개월 동안 근육량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연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8.4% 증가했습니다. 반면 아연이 부족했던 그룹은 근육량이 오히려 1.2% 감소했습니다. 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아연이 있냐 없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아연 결핍률을 아십니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43%가 아연 섭취 부족 상태입니다. 10명 중 4명이 넘습니다. 아연이 없으니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안 생기는 겁니다. 건새우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줍니다. 단백질과 아연이 한 식품에 동시에 들어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건새우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하시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소화되고 흡수되는 과정에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 너무 많이 쌓이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근육 생성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베타인은 이 호모시스테인을 무해한 물질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길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물질이 베타인입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은은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하지 않냐고요? 이것은 아주 잘못 알려진 상식입니다. 신선한 새우를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건새우는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농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건새우를 하루 20g, 한 줌 정도만 드시면 오히려 베타인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납니다. 실제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서 건새우를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1%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저녁 반찬으로 볶아 드시는 겁니다. 약한 불에서 참기름을 두르고 살살 볶으시면 고소한 향이 일품입니다. 여기에 시금치를 같이 넣어서 볶으시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왜 시금치냐고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짝꿍 음식 이야기 드릴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에 넣어 드실 때는 미역국이나 된장국에 한 줌 넣으시면 됩니다. 국물 맛이 아주 깊어지고 근육 영양분을 자연스럽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건새우를 사실 때는 어떤 것을 고르셔야 할까요? 색이 선명하고 분홍빛이 나는 것이 신선한 겁니다. 누렇게 변색된 것은 오래된 것입니다. 몸통이 부서지지 않고 온전한 것을 고르세요. 사오신 건새우는 비닐팩에 공기를 빼고 넣어서 냉동 보관하시면 1년 내내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고 어르신은 그날 집에 돌아가셔서 바로 냉장고를 열어보셨다고 합니다. 마침 찬장에 건새우 한 봉지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건새우 볶음을 반찬으로 드셨는데 딱 이 주가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다리에 힘이 조금씩 들어오는 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먹는 것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빨리 변화가 느껴지다니 라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물을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물은 황태입니다. 황태는 명태를 겨울 상한 지방에서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면서 3개월 이상 건조시킨 식품입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단단한 단백질 구조가 부드럽게 풀리면서 소화가 훨씬 잘 되는 형태로 바뀝니다. 한마디로 자연이 미리 소화를 시켜준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태의 단백질 함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건조 황태 100g에는 단백질이 80g이 넘게 들어 있습니다. 소고기 살코기 100g의 단백질이 약 20g이니까 같은 무게로 따지면 황태가 소고기보다 단백질이 4배 더 많습니다. 계란으로 환산하면 한 줌의 황태가 계란 4개에서 5개와 맞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태가 소고기보다 좋은 이유는 단백질량 때문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단백질 흡수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위장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드시면 소화에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황태는 이미 자연 발효와 건조 과정에서 단백질이 부드럽게 분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황태는 소화될 때 위장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고기를 드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무겁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황태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부드럽게 소화되면서도 단백질은 충분히 공급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단백질 보충이 필요할 때 고기보다 황태를 먼저 추천합니다. 황태에 특별히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류신입니다. 류신은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데 근육을 만드는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몸은 단백질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근육을 만들지 않습니다. 근육을 만들라는 신호, 즉 스위치가 켜져야만 합니다. 류신이 바로 그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노화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에게 류신이 풍부한 식사를 제공하고 12주 동안 근육량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류신이 풍부한 식사를 한 그룹은 근육량이 7.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근력, 즉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힘이 15%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숫자가 오른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활에서 느껴지는 힘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황태를 드실 때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비린내입니다. 저도 그 걱정을 잘 압니다. 그런데 비린내를 없애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황태를 찬물에 20분 정도 담가두세요. 그러면 비린내의 원인이 되는 성분들이 물에 용해되어 나옵니다. 그 물을 따라 버리고 새 물로 요리하시면 비린내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대파와 생강을 조금 넣어 끓이면 나머지 비린내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대파의 황화알릴 성분과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비린내 물질을 분해해 주거든요. 이 방법을 쓰시면 비린내 걱정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황태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황태국입니다. 황태포 한 줌을 찬물에 불렸다가 물을 넉넉히 붓고 대파, 생강, 조금을 넣고 끓이시면 됩니다. 여기에 달걀 하나를 풀어 넣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아침 식사로 황태국 한 그릇을 드시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30% 이상을 이 한 끼에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황태죽도 훌륭합니다. 불린 쌀에 황태를 잘게 썰어 넣고 푹 끓이시면 됩니다. 죽으로 드시면 소화 흡수가 더욱 빨라져서 어르신들께 정말 좋습니다. 위장이 편안한 아침을 맞으시면 하루가 활기차지실 겁니다. 황태를 구매하실 때는 황금빛이 돌고 살이 두툼하며 잘 부서지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지나치게 하얗거나 바짝 말라서 가루가 날리는 것은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사오신 황태는 지퍼백에 잘 넣어서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고 어르신은 처음에 황태 요리를 해본 적이 없으셔서 어렵게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황태국 레시피를 보시고는 이거 정말 간단하네요 하시면서 바로 해보셨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아침에 속이 너무 편하고 기운이 난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무엇보다 화장실 가는 게 편해졌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소화가 잘 되니까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자, 세 번째 보물입니다. 이 세 번째가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물은 검은 콩입니다. 여러분, 검은 콩은 우리 밥상에서 아주 친숙한 식품입니다. 검은 콩을 삶아서 졸인 콩자반은 우리 어머니들이 항상 밥상에 올려주셨던 반찬이죠. 그런데 이 검은 콩이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세 가지 보물 중에서 가장 독특한 역할을 하는 주인공입니다. 검은 콩의 단백질 함량은 어떨까요? 네, 검은 콩 100g에는 단백질이 약 36g 들어 있습니다. 계란 3개에서 4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 정도면 단백질 식품으로서 충분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검은 콩을 제가 세 번째 보물로 선택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검은 콩의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이 바로 검은 콩을 검게 만드는 색소입니다. 그런데 이 안토시아닌이 혈관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냅니다. 제가 아까 단백질이 근육까지 배달되려면 혈관이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먹어도 근육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건새우와 황태로 좋은 단백질을 만들었다면 검은 콩은 그 단백질이 근육까지 무사히 배달되도록 길을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물건을 주문했는데 배달 트럭이 다녀야 할 도로가 움푹 파이고 좁아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달이 늦어지고 물건이 도착하더라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혈관이 좁고 딱딱해진 상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이 이 혈관 도로를 넓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심장학회가 발표한 연구에서 매일 검은 콩을 50g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3개월 동안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검은 콩을 드신 그룹은 혈관 탄력이 18% 향상되었습니다. 혈압이 평균 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혈액 순환 속도가 14%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이 근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혈액 순환이 개선되면서 근육에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분의 양이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같은 단백질을 섭취해도 근육으로 전환되는 효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건새우와 황태로 만든 단백질이 검은 콩 덕분에 더 효율적으로 근육에 쌓이게 된 겁니다. 검은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일종입니다. 여성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은데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근육이 빠르게 빠지는 것을 늦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이 이소플라본을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 손실 속도가 35% 감소합니다. 검은 콩은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콩은 조리 방법에 따라 단백질 흡수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으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콩에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소화를 방해합니다. 반드시 열을 가해야 합니다. 볶아서 드시면 단백질 흡수율이 65% 정도입니다. 삶아서 드시면 8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압력솥에 푹 삶으시면 90% 가까이 됩니다. 압력솥이 없으시면 일반 냄비에서 1시간 이상 충분히 삶으세요. 콩이 완전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삶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딱딱한 단백질 구조가 완전히 풀려서 위장이 약하신 어르신들도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밥을 지을 때 검은 콩을 넣는 겁니다. 평소 드시는 쌀에 검은 콩을 한 줌, 약 50g 정도 섞어서 지으시면 됩니다. 밥이 보랏빛으로 예쁘게 물들고 고소한 향도 납니다. 검은 콩밥은 일반 흰쌀밥보다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도 더 좋습니다. 두유로 갈아 드시는 방법도 훌륭합니다. 삶은 검은 콩을 믹서기에 넣고 물을 적당히 부어서 갈아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바나나 반 개를 넣으시면 맛이 더 좋아집니다. 아침에 한 잔 드시면 하루 단백질의 상당 부분을 자연스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고 어르신은 검은 콩밥을 시작하시고 나서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신 부분이 혈압이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검은 콩밥을 2주 동안 드시고 나서 혈압 측정을 하셨더니 수치가 내려가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식이요법만으로 혈압을 완전히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 근육에 힘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였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보물을 200%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짝꿍, 음식입니다. 같은 식품이라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을 영양학에서는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건새우의 짝꿍은 시금치입니다. 건새우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건새우 100g에 칼슘이 약 1600mg이나 들어있습니다. 우유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려면 비타민 K가 필요합니다. 시금치가 바로 비타민 K의 보고입니다. 시금치 100g에는 비타민 K가 하루 필요량의 4배 이상 들어있습니다. 건새우를 시금치와 함께 볶아 드시면 칼슘과 비타민 K가 만나서 뼈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가 납니다. 근육과 뼈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뼈가 튼튼해야 근육이 제대로 힘을 쓸 수 있고 근육이 있어야 뼈에 적절한 자극이 가서 뼈가 더 튼튼해집니다. 황태의 짝꿍은 무입니다. 황태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이 단백질을 더 잘게 분해해서 흡수를 돕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무에는 다이아스타제라는 천연 소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가 황태 단백질을 더 잘게 부셔서 소화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황태국을 끓이실 때 물을 함께 넣으시면 국물이 시원해지고 단백질 흡수율도 올라갑니다. 일석이조입니다. 검은 콩의 짝꿍은 들기름입니다.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지용성이라는 것은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런데 모든 기름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근육이 손상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염증을 줄여줌으로써 근육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검은 콩밥을 드실 때 들기름을 한 숟가락 뿌려 드시면 됩니다. 또는 검은 콩 두유에 들기름을 몇 방울 첨가해도 좋습니다. 자, 반대로 주의하셔야 할 짝꿍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하시는 실수입니다. 단백질 식사를 하시고 나서 커피를 바로 드시면 안 됩니다. 커피의 탄닌 성분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소화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아이언과 아연 흡수를 크게 줄여버립니다. 건새우나 황태로 공들여 단백질과 아연을 챙겼는데 식사 후 바로 커피를 드시면 그 영양분의 상당 부분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식사하시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후에 커피를 드시기 바랍니다.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동시에 많이 드시는 것도 주의하세요. 칼슘과 철분은 흡수 과정에서 서로 경쟁합니다. 건새우를 드실 때 따로 철분 보충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고 어르신께 직접 짜드렸던
이 주 집중 회복 식단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식단은 제가 수십 명의 어르신들께 처방해서 효과를 검증한 것입니다. 1주차는 준비 기간입니다. 우리 몸이 새로운 식품에 적응하는 시간입니다. 갑자기 식단을 크게 바꾸면 위장이 놀랄 수 있으니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은 황태국으로 시작하세요. 황태포 한 줌을 찬물에 20분 불렸다가 물을 넉넉히 부어 대파, 생강과 함께 끓이세요. 기회 따라 달걀 하나를 풀어 넣으셔도 좋습니다. 이 황태국 한 그릇이 하루의 든든한 시작이 됩니다. 점심은 검은 콩밥으로 드세요. 평소 드시는 밥에 검은 콩을 반 컵 정도 섞어서 지으시면 됩니다. 밥이 다 되면 들기름 한 숟가락을 뿌려 드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단백질 흡수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저녁은 건새우 반찬을 드세요. 건새우를 시금치와 함께 약한 불에서 살살 볶아 드시면 됩니다. 간은 적게 하시고 참기름을 조금 넣으시면 고소한 맛이 전 납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드시면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소화가 잘 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양분 흡수가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주차는 가속 기간입니다. 이제 위장이 새로운 식품에 적응했으니 흡수율을 한 단계 더 높일 차례입니다. 아침에는 황태죽을 드셔보세요. 불린 쌀에 황태채를 잘게 썰어 넣고 충분한 물과 함께 은근히 끓이세요. 죽으로 드시면 일반 국보다 단백질 흡수가 훨씬 빠릅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께는 특히 더 좋습니다. 점심에는 검은콩 두유를 직접 만들어 드시거나 밥 대신 검은콩밥을 드세요. 검은콩 두유는 삶은 검은콩을 믹서기에 갈아서 만드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고 드실 때마다 꺼내 드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건새우전을 시도해 보세요. 건새우를 가루 내어 밀가루 또는 쌀가루에 섞어서 전으로 부치시면 됩니다. 고소하고 맛있어서 입맛이 없는 날에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주를 이렇게 드신 고 어르신의 변화는 어땠을까요? 네, 일주일 후에는 소화가 편해지고 몸이 가뿐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 후에는 다리에 힘이 들어오는 느낌이 확실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예전처럼 팔걸이를 붙잡지 않아도 된다고 좋아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무릎에 힘이 꽉 들어가는 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약수터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2달 후에는 병원에서 근력 검사를 받으셨는데 결과가 10년 전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그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인 제가 놀랐을 정도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성인의 경우 하루에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65, 세 이상 어르신들은 단백질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체중 1kg당 1.2g이 기준입니다. 근육이 많이 빠진 상태라면 1.5g까지도 필요합니다. 계산해 볼까요?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72g에서 9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로 얼마나 채울 수 있을까요? 건새우 한 줌 20g에서 12g, 황태 한 줌 30g에서 24g, 검은콩 한 줌 50g에서 18g, 도합 54g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란 2개를 더하시면 12g이 추가됩니다. 총 66g으로 목표치의 73%에서 90%를 채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두부나 생선 같은 다른 단백질 식품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계란과 고기도 계속 먹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적극 권장합니다. 계란은 단백질의 질이 가장 좋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아미노산 구성이 우리 몸에 필요한 것과 가장 잘 맞습니다. 황태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완해줘서 근육 생성 효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고기는 어떨까요? 고기도 좋습니다. 다만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구이보다는 찜이나 수육 형태가 소화에 더 좋습니다. 장시간 조리하면 단백질 구조가 부드러워져서 어르신들 위장에서도 잘 소화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콜레스테롤이나 통풍이 있는데 이 식품들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께서 특히 새우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새우를 하루 한 줌 적당량 드시는 것은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새우의 베타인 성분이 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사으나 황태 같은 해산물과 고단백 식품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퓨린이 많이 들어있어서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통풍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반드시 물을 충분히 드시면서 드세요. 하루에 컵으로 8잔 이상의 물을 드시면 요산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정기적으로 요산 수치를 검사하시면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이 단백질을 처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보물 식품과 함께 반드시 챙기셔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빠뜨리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첫 번째는 햇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햇볕을 쬐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근육을 만들라는 명령을 제대로 내리지 못합니다. 비타민 D가 그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피부가 자외선을 받아서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음식으로는 충분히 채우기 어렵고 햇볕을 통해서만 충분히 공급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비타민 D 결핍률이 얼마나 될까요? 2023년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무려 65%가 비타민 D 부족 상태입니다. 10명 중 6명이 넘습니다.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하는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루에 딱 20분만 팔다리를 내놓고 햇볕을 쬐면 충분합니다. 창문 안에서는 유리가 자외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비타민 D를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간입니다. 고 어르신도 제 권유로 매일 오전 11시에 동네 공원을 20분씩 산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리 힘이 없어서 힘드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걷는 것이 전보다 훨씬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물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드실 때는 반드시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소화되고 남은 질소 노폐물을 배출할 때 물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신장에 부담이 되고 노폐물이 쌓여서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최소한 컵으로 8잔, 약 1.6리터 이상 드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식사 중에 한 잔, 식사 후 1시간 뒤에 한 잔,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시면 자연스럽게 충분한 양을 드실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을 수축시켜서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위장 활동을 부드럽게 해서 소화 흡수를 도와줍니다. 고 어르신이 물 마시기를 습관으로 만드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집 곳곳에 예쁜 작은 물컵을 두셨습니다. 안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 화장실에 하나. 지나갈 때마다 한 모금씩 드시다 보니 어느새 하루 8잔을 채우게 되셨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다리 근육이 빠지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운동 부족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흡수율이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연이 부족해서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서 영양분이 근육까지 배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보물입니다. 건새우는 단백질과 아연을 동시에 공급해서 근육 전환 효율을 높여줍니다. 매일 저녁 한 줌, 시금치와 함께 볶아 드세요. 황태는 소화가 쉬운 고품질 단백질과 류신을 공급해서
근육 생성 스위치를 켜줍니다. 매일 아침 황태국 한 그릇 무와 함께 끓이세요. 검은 콩은 안토시아닌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서 영양분 배달 통로를 닦아줍니다. 매일 밥에 한 줌 섞어서 들기름 한 숟가락과 함께 드세요. 그리고 이 세 가지와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것. 매일 20분 햇볕 쬐기와 하루 8잔 물 마시기를 꼭 실천하세요. 2주만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1개월이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2개월이면 주변에서 달라졌다는 말을 들으실 겁니다. 고 어르신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고 어르신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시냐고 여쭈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지난주에 친구 집 3층에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한 계단씩 올라가는데 다리에 힘이 딱딱 들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위에서 기다리던 친구가 얼굴이 환해져서 어떻게 된 거냐고 젊어졌다고 하더군요. 그 말 듣고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선생님,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30년간 의사로 살아온 보람을 한꺼번에 느꼈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여러분이 몇 살이든 반드시 돌아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늦은 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시작하세요. 찬장에 건새우가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 반찬으로 한번 볶아보세요. 황태가 있으신가요? 내일 아침 황태국을 끓여보세요. 검은 콩이 있으신가요? 다음 밥 지을 때 한 줌 넣어보세요. 이 작은 시작이 이 개월 후에는 계단을 성큼성큼 오르는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당당하게 생활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리 근육은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보험입니다. 그 보험을 지금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댓글창에 오늘부터 실천이라고 한 번만 남겨주세요. 아니면 건새우, 황태, 검은콩 이 세 글자만 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아직 이 영상을 보지 못한 다른 어르신들께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리 힘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이 막을 위한 진짜 알짜 정보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